네, 뭐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배우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쪽 배우님만 신발이 짝짝이랑 또 특이하게 생겼다고 느꼈었는데 저 배우님이 담당하신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다른 배우들과 똑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이 나의 예전의 옛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 애장품들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발이라는 거는 지금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꼭 똑같은 짝의 신발을 신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캐릭터나 아니면 저쪽에 이제 신발을 바꾸고 다른 신발을 신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신발은 한 5년 됐고 이 신발은 5개월 정도 됐다. 근데 오늘 그런 걸 입고 싶다 그러면 신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말하자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한 분을 세계관이라고 해서 한 명을 여러 번의 머릿속 사상 지났던 세월을 표현했다고 들었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의자 밑에 인형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인형은 따로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 밑에 있는 인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네. 물론 이 인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말하자면 캐릭터들이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아까 이제 의자가 5개 있었잖아요. 거기에 앉거나 섰을 때 그 밑에 있는 인형 자체가 그 캐릭터의 어떤 호불호라든가 아니면 캐릭터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어떤 비전이라든가 여기 드림 티어터지만 드림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특별한 동물을 말하자면 밑에 놓은 겁니다. 답이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먼저 할게요. 네, 장두희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인과 마지막 부드러운 사랑을 나누다가 웃으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행복으로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하셨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사랑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괴로움으로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지나칠지 모르지만 불행으로 남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된 거는 바로 저쪽에 계신 김영 선생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김영 선생이 대답을 좀 대신해 주시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여인은 바로 김영 선생의 첫 번째 그 사랑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넘어가야죠. 네, 또 다른 거 아까 저쪽에 뒤에 손을 드셨나? 네, 말씀하십시오. 각각의 오브제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액자 2개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붉은색 커튼에 해바라기 꽃 하나, 그리고 그 종, 신발 이런 오브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형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체 영화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특히 연극에서 어떤 그 오브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무대의 장치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품들이 결국은 작품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작가의 죽음인데 신발도 작가의 것이고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액자라든가 두 개의 그림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해골 같은 거는 말하자면 작가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고 전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이분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대신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넘어가세요.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신발을 짝짝이로 신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발은 이제 짝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할 때 누구나 다 제 짝을 제대로 만나면 좋은데 제 짝을 제대로 못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꿈을 꾼다 이럴 때 그 신발을 이렇게 찾는 내 짝을 찾을 때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가 아니다 할 때 그때 영몽으로 안 맞는 신발 짝을 자꾸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짝짝이로 신발을 이렇게 신으실 때 신으라고 하실 때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작품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가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질문하시죠. 네. 작품을 보면서 계속 삶에 대한 허무함과 헛됨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사랑과 행복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졌어요. 글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첫 장면에 우리 정경훈 배우가 얘기했듯이 연극적인 어떤 말하자면 현상 그런 것처럼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그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처럼 인생은 연극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삶을 저희가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뭐 행복과 불행 그다음에 어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그것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종교에 대해서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땐 여기 앉으신 이 충기 제 후배인데 이 후배님한테 가끔 자문을 구해요. 굉장히 그 컨설팅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기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냥 넘어가시죠.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안 해주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만 더 질문을 받을게요. 여기 계신 배우님들 세대가 다 다양한데 네. 어떻게 좀 의기투합해서 준비가 되셨는지 좀 그냥 네. 의기투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나서 같이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 앉으신 저보다 한 10년 위에 원로 배우분들 이분들은 저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하는데 같이 좀 조인을 하면 어떠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젊은 연기자분들은 제가 가끔 워크숍을 하거든요. 근데 작품 워크숍을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단순하게
연기에 대한 트레이닝 이런 것만 이제 클래스를 했었는데 이번엔 그 어떤 작품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솔직한 예로 공개 오디션을 봤었어요. 전 그런 거 참 싫어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디션을 보는데 이 젊은 연기자분들이 저를 오디션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와 같이 3개월을 작업을 했는데 3개월을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모여서 9시 반까지만 연습했거든요. 3개월을 그렇게 했으니까 12번 만나가지고 이 작품을 만든 겁니다. 네, 미흡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원로 배우님들이 왜 짧게 나왔냐면 한 3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기만 짧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처음에는 각 장면들이 약간 추상적으로도 흘러가다가 다 같이 손가락을 맞대고 연결돼서 전부 연결돼서 움직이는 하나의 물체가 된 듯한 연출도 나왔다가 이제 그 조연출 분이 나오셔서 현장을 촬영하는 것처럼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장면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극이라고 느껴졌다가 그 원로 배우분들께서 연기하는 장면이 확 현실처럼 다가오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원로 배우님들은 추상적인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멋대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작품의 플롯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추상화의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 느낀다든가. 제가 이제 78년도에 뉴욕을 가서 모마 여기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현대미술관에 갔을 때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그림이었는데 피카소의 그림.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페인 내전을 그린 그림이었다고 그러는데 한참을 들여다보니까 그 굉장히 입체화 그림으로서 추상적이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그 내전이 한국 전쟁의 그런 어떤 참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작품도 처음에는 굉장히 케오스적인 어떤 각 인물들의 개별적인 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스토리텔링의 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벗어지고 그런 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원래는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젊은 배우가 그래도 한 번은 구체적인 걸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래야 좀 덜 지루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왜 우리들 노인네들은 리얼하게 이거를 하고 왜 또 감독이 나와서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내가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 감독님을 77년에 처음 만나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지금. 이렇게 어렸을 때 만나서 이렇게 늙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생각을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뭐였냐면 인생은 연극이다, 드라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리얼하게 이거를 만들고 후에 조연출이 조감독이 해서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완전히 잘못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으로 보여줬다니까 난 또 의외인 게 만약에 그 장면을 빼고 공연을 했으면 어떻게 나섰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되게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좋아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아닌데 좀 전체 사진 찍으면 안 될까요? 그 답변을 조금 이따 드리겠고요. 네, 말씀하시죠. 각 캐릭터들에 대한 의상 컨셉이 있는지 아니면 몇 분 빼고는 다 되게 튀는 의상을 입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가진 옷 중에 가장 튀는 걸 입으신 건지 아니 컨셉이 다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어요? 네,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한 얘기로 의상에 대한 거는 연출 입장에서 뭐 조명이라든가 무대 뒤에 세팅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를 생각해서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각 연기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저한테 보여주고 내가 컨펌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제작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계신 옷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옷이요. 그리고 저쪽 맨 끝에 앉으신 저 김영 선생 옷이라든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는 이게 이번 작품이요 장면 1, 2, 3, 4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풍경 1, 2 그러니까 풍경 2, 풍경 3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51살밖에 안 됐지만 51년 동안 살면서 세상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던 풍경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인간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다 똑같다는 생각이 저의 마지막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풍경 1에서는 어떤 인간의 유형, 2에서는 어떤 인간의 관계, 3에서는 어떤 인간의 모습, 4에서는 어떤 인간의 내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말하자면 구성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상이 굳이 물론 의상 디자이너를 해서 의상을 맞춰서 입을 수도 있지만 각 개개인이 연습을 하면서 나는 이런 색깔, 이런 디자인, 이런 옷을 입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맞는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멋진 날에 저희 극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